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조용한 맹수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힘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토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 출신 나토 여성정보국장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브뤼셀 본부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당연시 되던 세계 군사 질서가 흔들리고 유럽 방위체계는 근본적 재평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무려 6개월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이 숨겨진 군사력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군사 패권을 뿌리부터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사 브루넬, 나토 군사정보본부 국장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유럽연합 정보통합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죠. 그날은 평소와 같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이 잇따르면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은 단지 미국의 방패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독자적인 전략은 없어요. 회의실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발언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왜 폴란드와 체코, 발트 3국이 갑자기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에 무기가 있는데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K2 전차와 K9 자주포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뛰어났죠. 오타인가 싶어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브루넬, 폴란드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나? 프랑스 장군 르클레르가 커피잔을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네요. 한국산 무기는 동유럽용 싸구려라네. 우리와는 급이 다르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료와 장군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장군이 떠난 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자료를 열었습니다. 훈련기로 알려진 이 기체가 중동에서 실전 투입된 기록이 있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기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세부 스펙을 보니 경전투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성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 사이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었어요. 너무 비싸지도 너무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는 최적화된 무기체계. 가격 경쟁력과 실전 적합성을 동시에 갖춘 무기들이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가 점차 불안감으로 변했어요. 유럽의 방산 시장이 한국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했는지, 그들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냉소적 태도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내일은 한국군 지휘체계를 살펴봐야겠다. 메모를 남기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무언가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너무 체계적이었고 너무 전략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주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한국군 지휘체계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위성, 드론, AI가 통합된 분산 지휘체계였죠. 이게 가능하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나토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였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명령 체계 속도가 나토보다 평균 40% 빠르다는 비공식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번의 검증 후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미국보다 빠르다, 비공식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략적 함의가 엄청났죠. 현대전에서 의사결정 속도는 승패를 좌우하니까요. 실시간 전장 시각화 시스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전장 전체가 마치 3D 게임처럼 지휘관에게 보여졌습니다. 드론과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증강현실로 구현되었죠. 우리가 10년 내에 구현하려는 걸 이미 완성했잖아.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동료 분석관 페트르를 불러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해? 페트르는 자료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지휘관에게 정보 과부하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한국군의 훈련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지휘관들이 음성 명령만으로 화면을 조작하고 AI가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했어요. 마치 미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어요.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체적인 작전 목표에 기여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분권화된 지휘 체계의 정수였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켜온 국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지휘 체계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죠. 우리는 중앙 집중식 결정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상황 적응적 분산 지휘를 선택했곤 메모를 남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작은 국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요? 다음날 나토 고위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이 발견을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됐어요.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에서 배울 점도 많았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책상 위에 기밀 표시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훈련 영상이었어요. 누가 이걸 내 책상에 올려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 최근 조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영상을 재생했고 곧 완전히 몰입했어요. 야간 작전, 시가전, 해상 침투 훈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해군 특수부대인 실의 영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국 특수부대였습니다. 이건 실 수준을 넘어섰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시가전 훈련에서 보여준 정확성과 속도는 경이로웠어요. 인질 구출 상황에서 5초 내에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상에 첨부된 인터뷰 기록을 읽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교관의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적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서 특수부대원들은 무전 없이도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명령 전 행동이라 불리는 이 원칙은 각 대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전체 임무에 기여하도록 훈련된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병역 제도에 관한 정보였어요. 성인 남성의 7%가 군 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잠재적 전사라는 의미였죠.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던 한국은 가면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 가면 뒤에는 진정한 맹수가 숨어 있었던 건가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해상 침투 훈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장비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산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개인화기까지 모두 자국산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보안과 장비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100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집중력만이 읽혔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장비를 갖춘 군대가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준비된, 극한 상황에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런 발견이 나토 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만들어낸 군사적 특성인가 메모를 남기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온 국민들이 만들어낸 군대라면 그 심리적 준비태세는 평화 속에 살아온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특수부대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 변화를 반영하듯이 말이죠. 다음은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요? 한국의 전차 기술이 궁금해졌습니다. K2 전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토 본부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국의 작은 병력 고유율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병력 구조와 첨단 무기 체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병력을 줄이는 대신 개인 전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나토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어요. 특히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비교한 부분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브루넬 국장, 정말 K2가 우리의 전차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독일 대표의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요구에 최적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K2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는 레오파르트보다 앞서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분석실로 돌아와 K2 전차의 기동성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나토 전차들을 크게 앞섰어요. 이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고려한 설계였죠.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다. 철학이다. 보고서에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제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 좁은 국토, 제한된 인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나토 분석관 하나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브루넬 국장, K2 전차에 대한 최초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유연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나토가 한국산 무기 시스템 구매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국 4위인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그것도 최첨단 시스템의 공급자로 변모하고 있었죠. K2 전차의 개발 과정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설계를 개선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2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었어요. 전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죠. 이는 현대전에서 기동성과 화력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K2 전차 생산 라인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은 전시에 빠른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는 전략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 노력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노력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그들의 생존 철학이 물리적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책상에는 새로운 임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처음에는 민간 원자력 기술로 생각했지만 지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군사적 함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의아했지만 곧 조사에 착수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었고 원자력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중얼거리다 문장을 멈췄습니다. 결론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원한다면 일주일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핵 비확산에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기술적 능력은 이미 충분했어요. 더 깊이 조사하다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였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핵이 없는 핵보유국 분석 보고서에 이 표현을 썼어요.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더불어 강력한 재래식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개발이 국제 제재를 피해가며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민간 우주 발사체와 원자력 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전략,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합법적으로 확보했어요. 묘수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틈새를 교묘하게 활용한 외교적 성공이기도 했죠.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루넬 국장, 보고서 준비됐나요? 상관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정보가 나토 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우려되었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했다.
이는 핵무기 없이도 잠재적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거듭할수록 독자적인 군사 강국의 모습이 드러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전략적 인내였어요.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군 혼잣말을 하며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토 내부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국 위협 보고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된 날이었어요. 사실 위협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제목이었습니다. 동유럽 5개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선택입니다. 제 발표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이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브루넬 국장, 이것이 나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회의를 주재하던 사무총장의 질문에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나토 내부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서유럽 대신 한국을 무기 공급원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안보 파트너십의 변화를 의미해요. 화면에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 간의 무기 거래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 동맹국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기 판매와 함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군사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 참모 마르셀이 침묵을 깨고 발언했어요. 우리가 놓친 건 군사력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기술을 공유할 의지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했죠. 이 말에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 보호라는 명목하에 진정한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그들은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수를 두었고 그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했어요. 적어도 나토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근 뉴스가 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확장되고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북한이라는 상수적 위협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더 분석하면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각 국가의 필요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에는 대러시아 방어를 위한 패키지를, 중동 국가들에는 테러 대응 시스템을 제공했죠.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제 그 기술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 메모를 남기며 생각했어요. 약소국의 생존 전략이 이제는 글로벌 영향력의 원천이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나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브루넬 국장, 당신의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소.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소.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문건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위를 재분류한 문서였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독립 전략행위자라는 새로운 분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는 나토 내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전략적 분류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만 이런 분류를 받았죠. 한국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이었어요. 브루넬 국장, 한국 방문 준비는 됐나? 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지휘센터 시연에 참관하라는 특별 초청을 받았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한국은 보통 외국 관계자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 한국군 고위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장군이었어요. 브루넬 국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AI와 드론, 그리고 지휘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김 장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의 전장 상황이 3D로 구현되었어요.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A 적군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토의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었어요. 지휘관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였죠. 우리 시스템이 나토 시스템보다 얼마나 앞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장군이 물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 어쩌면 그 이상이요. 김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기술적 우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다음으로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드론과 로봇이 특수부대원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완벽했어요. 하루 종일의 시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들었던 비공식 평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맹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지휘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중앙 집중식과 분산식의 장점을 모두 취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우리 나토가 한국의 지휘 체계를 역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힘과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노트북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다. 글로벌 전략 행위자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K2 전차 생산시설과 방산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보여줄 다음 놀라움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오판 보고서로 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나토의 기존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담는 문서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 한국군 지휘 체계의 효율성, 특수부대의 능력,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에 대한 분석까지 6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가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군사 기술과 전략을 갖춘 글로벌 안보 행위자로 인정해야 한다. 발표 당일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그만큼 이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데이터가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 체계는 더 이상 모방품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데이터를 보며 표정이 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작전 지휘 체계입니다. 그들의 분산형 의사결정 모델은 나토의 현 시스템보다 40%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굳이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이 말에 회의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제 말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결론을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여정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힘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움직일 때 세계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토 사무총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루넬 국장, 탁월한 보고서였소. 우리의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직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었죠. 데스크에 앉아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군사시설에서 본 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결연한 의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다음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표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힘의 일각일 뿐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며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